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은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단어 공부 먼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공부 한번 합시다. 최근에 보면 비난이라는 단어가 있고 비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 비슷한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혼돈을 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비난은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잘못을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 일부러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흠결을 찾아내서 뭔가 나쁘게 말하는 것, 이걸 비난이라고 합니다. 맹목적으로 비난한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비판,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비판과 비난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비판은 말 그대로 옳은 소리가 될 수 있지만 비난은 옳은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맹목적 비난, 이런 말은 있어요. 근데 맹목적 비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판과 비난의 이 차이점은 알고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먼저 앞서서 드려봤습니다. 자, 아시겠죠?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유념을 하고 비난이 뭔지, 비판이 뭔지를 잘 기억을 하고 오늘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에 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하게 올린 내용이에요. 비난인지 비판인지 잘 한번 보세요. 당이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거겠죠. 당이 선명하게 개혁 노선을 표방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보수는 수구입니다. 개혁 노선에 걸맞는 라인업과 정책으로 과감하게 쇄신해야 합니다. 정책 능력과 토론 능력을 겸비한 자들만 살아남는 매력있고 유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개혁 노선을 분명히 할 때 신선한 대안이 도출되고 악재도 터지지 않을 겁니다. 노선과 좌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과거 세력들의 반동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구체제의 부활이 가능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이한 악재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무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고 뭘 해도 자유한국당이 안 돼. 무슨 말만 하면 다 막말 프레임에 갇히려고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약간 구제불능 같은 정당의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비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비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비판이죠. 이것을 비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작금의 전국에서 우리가 던진 이슈로 싸우고 있는 전선이 있습니까? 추경,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 일본의 경제보복, 대북 문제, 이슈마다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뭔가 열심히 뭔가 투쟁을 하고 뭔가 싸움을 하고 문재인 정부와 뭔가 대척점을 세워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싸우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의 시작은, 이 싸움의 프레임은 100%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민주당이 싸움을 걸고 자유한국당은 방어를 하고 야당인데 공격을 하지 않고 수비만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모든 프레임은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만 있다. 매번 뒤늦게 허겁지겁 안을 내놓으니 그 내용의 충실함과는 상관없이 여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에 빠지는 겁니다. 프레임 선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전략 부재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당의 명확한 개혁 노선과 좌표 설정이 되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뭔가 전략 전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당에 방향이 없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가 목적지가 없다.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목적지가 불분명해. 도착 지점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달리다 보니까 이게 되지 않는 거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개혁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 욕만 잘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개혁 과제를 인물과 정책으로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문재인이 못하는 거는 이미 다 알아.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이 못하는 건 다 알아.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거는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보다 자유한국당이 더 못났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문재인이 너무 못해. 이건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은 더 아니야.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무조건 자영당을 칭찬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년 총선을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서 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가 없는데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자영당은 무엇을 잘하고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어떤 정당입니까? 이게 자당의 국회의원도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자영당의 가치가 뭔지, 추구하는 게 뭔지, 뭐 물론 메아리처럼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은 민주당도 해요. 민주당도. 민주당이 우리는 공산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 때려치울 거예요. 우리는 시장경제를 때려 부술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 땅에서 몰아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합니다. 민주당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유당이랑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자유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얘기나 민주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얘기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당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선을 명확히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자유당을 팔아먹을 수 있을 만큼 상품성을 끌어올리는 게 먼저다. 지금 어떤 사람이 자유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비판을 하면은 뭐 한가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저한테 한가하냐? 지금 그렇게 한가하냐? 자유당을 비판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한가한가요? 누가? 이대로 자유당이 그냥 가면 총선을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야말로 한가한 얘기 아닌가요? 지금 그분들과 저의 대척점은 뭐냐면요. 저는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도 말아먹고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 자유당이 바뀌어야 된다. 자유당이 바뀌어야지만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고 정권도 교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 쭉 가다 보면은 총선도 이기고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더 한가해요? 누가 더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지금 자유당이 잘하고 있으므로 지금 자유당이 정말 훌륭한 정당이고 아주 좋은 정당이므로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총선도 이기고 정권교체도 이긴다. 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한가한가요? 아니면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자유당이 바뀌어야 돼. 이대로면 총선도 지고 정권교체도 불가능해. 자유당이 개혁을 하고 진짜 말로만 말고 실질적인 개혁을 보이고 명확하게 민주당과 선을 그어서 자유당과 민주당은 전혀 다른 정당이야. 정책도 다르고 전혀 달라. 자, 우리가 누가 진짜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하는 정당이야? 하고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상품을 드러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가한가요? 누가 더 한가해 보이세요? 그분들이 더 한가한 겁니다. 얼마나 지금 자유당이 잘하고 있어. 자유당 지금 굉장히 훌륭한 정당이야. 문재인보다 100배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당을 무조건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년 총선에 이겨. 이 얘기가 한가하지. 자유당이 바뀌어야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어. 이 얘기가 한가한가요? 누가 한가해요? 오히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오히려 이대로 가야지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당은 아주 훌륭해.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당을 무조건 지지하고 밀어줘야 돼. 그럼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쯤에서 자유당의 현재 당 지도부에 그야말로 뒤통수를 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그런 기사의 내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목, 일본 앞으로 3일 후면 우방국, 한국을 결국 우방국에서 우방국이 아닌 나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일본이 8월 2일 날 열리는 가그에서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말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되면 수출 제한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하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관계부처에서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 게 있나요?
이렇게 한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배제가 된다고 해서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고 반도체처럼 한국 산업 내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해서 허가를 지연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일본이 무조건 막는 건 아니고 뭔가 차일피일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꼼수를 부려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물건을 안 주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섬유, 화학공업,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의 대1 일본 수입 의존도는 90%가 넘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파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또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의 가운데 일본 비중은 99%다. 파프리카 수출의 거의 전부가 일본 비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에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댓글,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어. 반일 프레임, 일본 불매운동에 찬성하는 댓글이 많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댓글이에요. 순공감순, 애초에 동맹이 아니라고 시비 건 건 재앙이다. 문재인을 말하는 거죠. 애초에 동맹이 아니라고 시비 건 건 문재인이야. 죽창과 촛불이면 모든 경제, 안보, 문화 다 해결되니 괜찮아. 앞으로 모든 회사는 수입 중단을 하고 우주 왕복성도 죽창 만들다 남은 대나무 깎아 만들면 오케이. 비꼬고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를. 정치인들이 표 챙겨서 정권 잡으려는 욕심이 어떻게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스스로 만든 왕따 무덤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문 정권이 답을 해야 된다. 경제 무덤으로 가지 않게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괜찮아요. 친일파 척결 외치고 촛불 들고 광화문 모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미친 문재인 하나 때문에 나라가 폭망하는구나. 이게 지금 순공감순 댓글입니다. 공감 비율순 잠깐 볼까요? 문재인 더블로 미친 계래당. 일단 한 대까지 해봐라. 그 대신 이번 사태로 니들이 일본에게 기어 들어가는 모양새로 국민들 가슴에 죽창을 꽂고 자존심 바닥을 기게 하는 순간 니들은 두 번 다시 정치를 못할 거다. 국민들이 지금은 니들 하자는 대로 하긴 할 거다. 거리 곳곳에 니들이 선동하는 플랜카드가 눈에 계속 거슬린다. 정부 여당이 알아서 하겠지. 안 되면 타격받는 기업들 보조금이라도 주면서 안 망하게 하겠지. 그게 정부 역할인데. 뭔가 자신이 있으니 죽창가 부르고 불매운동 안 하면 내국 어쩌고 했겠지. 한국 기업들 다 망해도 주사파는 살아남으니 괜찮아. 망해도 주사파 민주당 지지한다. 그동안 보수 정권 하에서 많이 벌어나서 버틸만 한가 보다. 보수가 국민들과 피땀 흘리면서 70년 동안 세계 10위권 만들어놨더니 비판만 하고 세계 꼴찌, 북한 따라하자는 달창들, 열심히 주사파 민주당 지지하겠지. 북한과 평준화 될 때까지. 아베 변전에서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했고 준비해온 케이크를 나는 단 것 안 먹는다면서 개망신 준 문재양. 이제서야 한 국가의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겠냐? 네가 한 짓은 상식을 넘어서 인간성 수준을 보여준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존심도 살아남은 후에 찾는 건데 힘이 모자라면 피눈물 삼키면서 극복한 뒤에 일가를 내뱉어도 되는데 선거와 본인들 지지율 만들려고 앞뒤 안 가리고 저지르고 나면 결국 피해보는 건 M1 국민들의 몫이다. 지지자들한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보인다. 생각해봐.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 옆에 두고 넌 우리 동맹국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적이라 생각할까 아군이라 생각할까? 반대 좀 생각해라. 제발 무능한 대통령을 깔아. 죄 없는 시민 친일 프레임 그만 씌우고. 보이시죠? 어떤가요? 이런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 물정을 아는 국민들도 많아요. 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지금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 어떠세요? 이런 국민들을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편에 서서 당당히 지금 이 좌파 광풍, 반일 불매운동에 과감하게 비판을 하고 태클을 걸고 국민들을 진정시키는 이런 역할을 야당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라도
작은 저라도 이분들,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진짜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리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똑똑한 이런 시민들 편에 서서 저는 정당한, 진실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부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자유한국당도 본 궤도를 찾아서 선동당한 국민들 편에 서지 말고 이렇게 멀쩡한 시민들, 정신이 멀쩡해서 사리분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애국민들의 편에 서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 진실, 정의, 시장, 이것을 굳건히 지켜내는 모습을 보일 때 그야말로 평범한 국민들도 자유한국당을 정말 정의로운 정당으로 다시 봐주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